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 키워드는 손자병법입니다. 네. 싸우지 않고 북한의 핵을 뺏는다가 트럼프의 기본 전략입니다. 네. 그걸 위해서는 중국을 무너뜨리면은 그거는 거의 쉽게 일어날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오늘 모신 분은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시죠. 이충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트럼프 2기가 곧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대북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2기 대북 정책의 키워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혔나요? 네, 지금 우리 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은 아니다가 키워드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도 아니답니다. 그러면 유럽도 아니고 중국이답니다. 중국. 중국. 트럼프, 네, 그 전번에 일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지원하는 학자들이 모든 초점을 중국에게 맞춰라. 중국에 맞추기 위해서 러시아하고는 냉랭하지만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도를 키워줘라. 네. 그리고 일본을 키워줘라. 그래갖고 전부 다 중국을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일본만 키워주지 말고 한국도 같이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트럼프의 지난번 경험입니다. 지난번 경험이 대한민국 그때 문재인 정부가 있었죠. 그리고 일본에는 아베 정부가 있었고, 트럼프가 좀 비난조로 불평을 털어놓은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하나가 일본, 하나가 한국, 하나가 대만입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세 나라 전부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우리가 다 도와줘야 돼? 국방비를. 국방비를 왜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거지? 라고 했는데 일본 그 아베는 미국과 너무나도 외교를 잘하는 바람에 지금 바로 얼마 전에 당선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일본 국민을 존경합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외교를 잘한 나라가 대만입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8년 전에 당선됐을 때 그때 그 차이 잉원 그 대만 총통이 그냥 막무가내로 전화를 건 겁니다. 대통령 당선자한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커녕 장관하고도 전화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트럼프가 차이 잉원 전화를 받아줘가지고 그때 뭐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이 포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토 중국을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막 비난을 받았죠. 그때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누구랑 전화 못할 거가 없다 하고, 그리고 대만은 트럼프 일기 때 뭐 완전히 갑옷을 입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일본은 뭐 완전히 자기 원하는 걸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한국만이 그때 제외됐었습니다. 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그랬고, 그리고 또 중국하고의 그 관계,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미국이 주는데 그것도 안 되고, 여러모로 한국이 어긋나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기억이 안 좋다. 지금 트럼프는. 아주 안 좋다고. 한국이 아니라 한국 그 당시 정부에 대해서 기억이 안 좋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사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군사력과 관련한 키워드 어떤? 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 키워드는 손자병법입니다. 네. 손자병법의 그 키워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승리다. 그거를 트럼프는 2015년에 자기가 왜 출마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크리플드 아메리카, 그러니까 불구가 된 미국이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군사 안보에 관한 장을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취임하게 될 경우 미국의 군사력을 너무나도 막강하게 만들므로써 원천적으로 그 군사력 쓸 일을 없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아주 막강하면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이 이제 손자병법의 기초죠. 그게 바로 트럼프 안보 정책의 기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더 강한 미국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가요? 지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트럼프가 보기에 그 민주당 행정부의 국방 정책은 제대로 되지 못했다. 즉 미국 군사력을 강한 군사력으로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약화시켰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그러니까 뭐 미국 공화당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민주당이 미국군을 중성으로 만들었다. 이게 뭐 그냥 워크라고 그러죠. 그 문화적 막시즘. 그 워크가 군대 내부에서도 너무나도 창궐하기 때문에 장군들이 전투력 강화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그냥 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막 합쳐서 만들어 주려고 그러고 네. 이게 도대체 전투력이 첫 번째 요인이 아니라 그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요새 그 아주 뭐 막 나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화장실 뭐 이런 문제 뭐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런 데만 신경을 써가지고 군사력이 전쟁을 못하는 군사력이 되었다. 이거를 바꿔야 된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국에 비해서 군사력 증강 속도가 미국은 너무 약하다. 네. 양적 질적으로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는 이제 그 미국 군사력을 강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네. 이번에 사실 그 국방부 장관의 40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44살. 44살인가요? 40대의 그 앵커 출신. 네네. 네. 임명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다들 이거 뭐지? 네, 미국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특히 이제 미국의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뭐 비난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게 무경험한 사람을 이제 뭐 국방장관으로 뽑았느냐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 피트 헤그세스라는 사람이 그 육군 소령까지 지냈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서 진짜 전투를 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저쪽에서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애송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프린스턴 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일단 실력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이 몇 권 있는데 나는 그 여러 권 중에서 지금 두 권을 제가 읽어봤는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헤그세스를 지명한 것은 지난 6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네, 얼마 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미국 군과 싸우고 있다. 미국 군을 강하게 길러줄 생각을 안 하고 미국 군을 와해시킬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책을 그 지난 6월에 썼는데 트럼프가 그 책을 읽고 아마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미국 군을 다시 강하게 하는 그 훈련, 네. 정신 그리고 또 군대는 전쟁을 잘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인데 그거에 그 보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피트 엑세스 그 책 제가 뭐 그 책이 당장 이 사람이 장관이 되자마자 그냥 품귀 현상이 나가지고 뭐 주문하면은 며칠이면 오던 거가 몇 주 걸리는 거로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황인데 그 책 그냥 그 안내를 보니까 미국 군사력이 거의 이거는 전투를 못하는 군사력이다. 네. 이제 전투하는 군사력으로 바꾸겠다라는. 아무래도 뭐 각계각층에서 이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막 스터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앞으로의 이 정책과 사람을 연결될 테니. 한마디로 얘기하려면은 미국주의 미국 애국자입니다. 정말 그 애국.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애국자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신, 미국의 역사,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대표. 뭐 이런 데 관심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두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요번에 그 War on Warriors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은 워리어의 나라인데, 전사의 나라인데, 미국 정부가 그 전사들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게 이제 그 최근의 책인데, 그러니까 미국 군을, 미국 장군들도 워크 제너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자기 부대 안에 동성연애자가 있으면 걔네들의 복지를 어떻게 해줄 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죠. 것들에 우선을 두고 그렇죠. 있는 좀 흐름이 좀 그렇긴 한데 시대적 흐름이. 네. 그런데 이 목적, 미군을 강화시키겠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 그러니까 뭐 훈련을 더 훨씬 강화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헤그세스가 이제 비난받는 거는 여자들은 전투원에서는 빼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미국 해병대 같은 데서 그 워게임을 해보니까 여자가 같은 소속 전투원으로 있을 때 앞에 소총수로 있을 때 아무래도 좀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여자가 총을 잘못 쏜다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남자들이 그 여자 병사가 동료일 경우에 그 여자를 보호해줘야 되겠다는 생각.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저 여자가 만약
우리가 전쟁에서 져서 전투에서 져서 체포가 됐을 때 적에 잡혀갔을 때 그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상상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그렇죠. 성고문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이런 총을 여러- 잘 쏜다 이거는 여자들이 총 더 잘 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 여자가 총을 맞았을 때 그 부대는 무너지는 겁니다. 남자가 총을 맞았을 때랑 그 다른 그런 것 등등 해서 이제 근데 그거를 또 워크컬처 쪽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데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거기서 갈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무래도 그 펜타곤 자체가 상당히 국방부 자체가 그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게 장관이 이렇게 개혁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이 애국적이지만 어쨌든 경력도 좀 짧고 이러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좀 바꿀 수 있나요? 그런 권한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장군들을 다 그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그래서 이 헥세스가 워크 제너럴은 제독, 제너럴은 이제 육해공군 해병대가 제너럴이고 해군은 제독인데 제독이든 장군이든 그 워크 그쪽으로 몰입되는 사람은 다 자르겠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예, 이미. 네. 그래서 아마 많은 그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반대 여론과 비방, 공격이 있는데 그럼에도 보니까 트럼프 성향의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내각에 들어왔다. 그렇죠. 이거는 보통 아무리 강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 보면은 전부 40대입니다. 40대 초반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젊은 보수들을 트럼프가 이제 기르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 실패의 경험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임기 때 2017년에 네. 그때는 완전히 워싱턴의 그 초심자니까 그래서 뭐 장군들도 그때는 보면 전부 이름이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전부 그 옆에 다 앉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가 뭐 누구나 이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트럼프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자기 초심자인 대통령 앞에서 어른 노릇이나 하려고 그랬지 진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이번에 그 마이크 폼페오라든가 마이크 폼페오는 육사 수석에 하버드 수석으로 나온 그 국무장관하고 CIA 국장을 했는데 그 사람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완전히 대폭 그 4년의 경험 그러니까 뭐 경험은 48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같이 함께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이제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내각 자체가 상당히 강경파가 됐고 지난번과는 다르게 2기 때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또 우리 쪽에서는 하나의 큰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그게 리스크가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가 되면 일단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 미국 경제. 미국 경제가.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한테 좋죠. 미국이 우리랑 가장 경제 관계가 큰 나라인데 그 나라가 구매력이 늘어나면은 우리 수출이 당연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저는 미국 경제를 다시 활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반면에 저희가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또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는 이 국가들에 대해서 또 경고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뭐 머니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돈 나오는 기계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나쁜 뜻이라기보다도 저는 좋은 측면을 본다고 이제 봐야 된다고 보는데 트럼프가 그 호텔 짓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호텔을 지으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장치되는 그 비품이 테레비입니다. 테레비. 네. 테레비 그 트럼프 호텔은 다 특급 호텔이기 때문에 테레비도 제일 좋은 걸 갖다 큰 거. 미국 그 고급 TV 시장의 33%가 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19%가 LG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고급 TV 시장을 한국이 석권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고급 호텔에는 전부 그 한국 TV가 이제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괜찮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비난받을 때 나는 자유무역주의자다. 자유무역은
페어 게임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페어하지 못한 경우에 그래서 그 트럼프가 한 말 중에 자기는 미국에 협조하는 나라들한테는 보상을 할 것이고 미국을 거부하는 나라들한테는 처벌을 할 것이다. 아예 노골적으로 쉬운 말로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페어 게임 우리 좋은 텔레비니까 미국에 사는 거지 뭐 우리가 그 덤핑을 해서 미국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런 측면을 잘 생각해 보면은 기회가 저는 오히려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의 기본은 북한을 싸우지 않고 북한의 핵을 뺏는다가 트럼프의 기본 전략입니다. 네. 그걸 위해서는 중국을 무너뜨리면은 그거는 거의 쉽게 일어날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 중에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친분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북한이 이 사열, 군대 사열을 보통 밤에 맞이하지 않습니까? 밤에. 네. 트럼프가 북한이 군 사열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보면서 미국 시간은 낮이죠. 저거 그냥 가서 쓸어버릴 수 없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거 가서 다 모이는데 한 방에 그냥 다 날려버릴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그 국무장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네. 마르코 루비오가 트럼프를 김정은하고 아부한다라고 비난한 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싱가포르 회의를 한 다음에 싱가포르 회의 때는 무언가 희망이 있던 회의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뭔가 크게 기대가 있었죠. 김정은이가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저는 김정은이가 죽어도 못 받아들이는 전제들이었다라고 저는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트럼프가 기대를 하고 김정은이가 그래도 괜찮은 젊은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르코 루비오가 그날 트위터에다 올린 글입니다. 김정은이한테 아부를 떨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네. 그렇게 이 트럼프가 말하듯이 김정은이는 괜찮은 인물이 아니다. 김정은이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꾀자로서 만약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았다면은 길거리에 그 돌아다니는 개 유기견을 잡는 보조원짜리도 선거로는 당선되지 못할 허접한 인간이다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사람이 지금 미국 국무장관이 된 거예요. 임명을 했네요. 자기 욕을 했는데. 아니 자기 욕을 했어도 거기 그렇게 썼으니까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좋은 결과를 해서 아부를 떠는 것은 이해하지만 트럼프가 말하듯 김정은이는 그렇게 유능한 사람은 아니다. 민주국가였다면은 개 잡는 유기견을 잡는 사람의 보조원에도 당선이 될 수 없는 아주 뭐 노골적으로 개무시를 한 것이죠. 야, 그렇다면 앞으로 그 국무장관님 외교를 또 총괄하니까 다 하는 거죠. 네,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책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강경책이라는 거는 말로 강경하는 건 강경책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언제든지 김정은을 내일 북한을 멸망시키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공격할 수 있는. 근데 말로만 했지 가서 총알 한 방 때리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자꾸 그걸 강경이라고 그러고 말하면은 온건이라고 그러는데 트럼프의 정책은 일단 말로 김정은의 핵을 뺏겠답니다. 근데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네네. 서로 이렇게 협상한 그 안이 네네. 북한 핵을 이제 좀 줄여라 핵 군축과 관련한 이야기가 회담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군축을 한다라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 아니냐 이것을 또 되게 걱정스럽게 봤던 시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북한이 이제 핵을 줄이기로 하고 얼마 있다는 걸 미국한테 다 보고하기로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북한을 개방하라라고 지금 트럼프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에다가 미국 대사관 갖다 놓고 네. 그리고 저쪽 그 원산 같은데 아름다운 도시에다가 미국 차후에 트럼프 호텔도 짓고 그리고 그리고 북한의 미군 병사 그 아직 발굴하지 못한 그 사체가 한 7,000구쯤 되는데 그것도 가서 파겠다. 그게
그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파기 위해서는 미군이 6천 명 들어가야 되는 거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있으면은 그리고 트럼프 호텔이 원산에 있는 그 북한은 북한이 아닙니다. 이미. 네.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그렇죠. 가게 될 테니까. 이미 뻥 뚫린 북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 군축이라 그러니까 일단 핵을 줄여라라는 그 문구 외에 이런 말씀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완전히 없애는 그 전 단계로서 그렇게 했을 그리고 것이다. 북한이 미국한테 문제 없는 나라가 되면 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저희가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없으면 된다. 미국만 안전하면 되지 핵이 있어도 된다. 그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안보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 이제 뭐 미국이 지금 한국이 핵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영국이 핵을 만들 때 이제 미국이 우리 거 갖다 쓰라고 그랬습니다. 영국 보고는. 네. 그러니까 그 핵이란 중국이 북한 핵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쏠 상대가 있고 쏘지 못할 거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일본 핵까지는 안 가는데 한국 핵을 허락할 수 있다는 오늘 자꾸 띄우는 이유는 허락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중국 보고 너 북한 거 못 가지면은 한국 핵에 너가 맞을 수 있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같이 북핵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죠. 한국도 핵을 가질 수 있고 그거는 중국이 엄청난 또 안보 그렇지. 그 그건 위험이 중국의 되죠. 아무 위협이 되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그거지. 한국을 뭐 핵 무장하는 거를 미국이 그 원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북 관계 앞으로 그 핵을 완전히 그러니까 북한을 그 개방시키고 핵을 없애는 쪽으로 강한 정책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지금 거군요. 이제 미국 쪽에서는 북한을 어떤 강압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놔두면 없어질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걸까요? 스스로 자멸한다. 그러니까 쉽게 어려워서? 얘기해서 클린턴 때도 그랬고 뭐 오바마 때도 그랬는데 클린턴 대통령 때 그 북한에 경수로 발전소 줘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때 미국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수로에서도 핵을 만드는 연료가 나오는데 그걸 줘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클린턴이 그거 짓는 동안에 북한 멸망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왜 멸망하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살려줬습니다. 그때 햇볕 정책이다 뭐 북한하고 뭐 인게이지먼트 폴리시 돼가지고 결국 전 세계가 북한을 살려주는 데 기여를 했던 거예요. 네. 그때 놔뒀으면 그때 망했을 거죠. 근데 지금은 아마 놔둘 겁니다. 아, 트럼프 때는 그렇죠. 네. 이번에 여기서 잠시만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말씀하신 방향으로 트럼프의 정책들이 이제 곧 전체 내각이 구성이 되고 나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플랜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그렇죠. 이해를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외교안보 쪽은 일단은 뭐 이제 임명은 안 됐지만은 그 이제 내정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대중 강경파, 네. 뭐 대중 초강경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가운데서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결국 북한의 그 어떤 말씀하신 그러한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그렇죠. 이제 뭐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주는 중국이고.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 아무래도 그동안 한 여러 차례 또 만났고 그래서 북한에서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직은 안 나왔죠? 저는 그 북한이 이번에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서 상당히 좌절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트럼프가 김정은을 정말 상대방의 그 대통령, 상대국의 대통령이라고 인식했다면은 하지 못할 짓을 한 것이 하노이 회담입니다. 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김정은이가 하노이까지 기차 타고 3일 갔습니다. 그렇죠. 하노이 회담은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것을 하겠다고 대답을 해줘가 미국의 부탁입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그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회담하다가 그냥 관두고 간 거예요. 그냥 밥도 안 먹고 갔습니다. 그냥 회담장 나가서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미국으로. 그리고 김정은이는 그날 저녁 거기서 뭐 완전히 얼마나 화가 났었겠습니까? 모욕당하고. 그래서 완전 모욕감을 느꼈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일설에 의하면 그때 통역관을 죽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기차 타고 평양 시내도 밤 새벽 3시에 환영객 못 나오게 하고 내리고 그런 그 분함을 정상적인 사람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자꾸 편지 몇 통 왔다 갔다 한 거하고 친하다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친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전부
아주 외교 정책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네. 시진핑 아주 힘들었죠. 그렇죠. 김정은도 힘든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분석입니다.